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린 영상과 같이 절세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납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리면 그게 오히려 더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표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를 운영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냐? 그럼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900만 원이어서 저는 연금저축 펀드 한도인 600만 원을 최대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냐 보면 소득이 5,500만 원 초과를 하시는 분들은 연간 한 120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정확히는 118만 8천 원이에요. 이 금액은 900만 원의 13.2%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한 1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정확히는 14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900만 원의 16.5%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 계좌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금액은 납입하기만 하면 다음에 연말정산 때 이 세금이 깎여버리니까 바로 이 캐시백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연간 120만 원, 150만 원 이거는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바로 또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900만 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는 추가 납입을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로는 연금저축 1,500만 원을 넣고 있고요. 그래서 IRP는 그냥 세액공제 한도만큼 3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1,800만 원을 연금계좌 한도인데 저는 연금저축 1,500만 원, IRP 300만 원 해서 풀로 다 채웁니다. 참고로 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묶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연금 개시 이전, 즉 55세 이전에도 출금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출금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연금저축을 이렇게 1,8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돈, 9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계속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플러스 수익까지 생기겠죠. 그랬을 때 내가 돈을 인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55세 이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계좌 개시는 만 55세 플러스 계좌 보유 5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무시하고 빼낼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900을 넣고 있어요. 과세이연은 뭐냐? 방금 말한 내용에서 있는데요. 보통 이게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인출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이 주식에 해당하는 수익도 같이 튀어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원금이랑 수익이 같이 튀어나오는데 이 계좌에서는 원금만 튀어나옵니다. IRP 연금저축 다 마찬가지예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 혜택 때문에 저는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SA 하시죠? ISA는 연간 2천만 원 한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ISA도 추가로 납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저축 만기 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몇 개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요. 이후 9.9% 분리과세입니다. 원래는 15.4%예요. 그냥 계좌는. 근데 여기 서민, 농업인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조금 깎여요. 여기서 서민형이라고 하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주식계좌에서 A에서 100만 원 수익이 있고 B에서 마이너스 50만 원 손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부 인출했을 때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퉁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해서 너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게 이 얘기거든요. 원래는 100이었는데 50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혜택은 연금저축 혹은 IRP 추가 납입인데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ISA를 2천만 원씩 부으니까 3년 만기라고 하면 6천이잖아요. 수익이 없다고 했을 때 이때 최대 3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액의 10% 이게 6천만 원을 넣으면 10%인 600만 원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넣어도 300만 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넣어야겠죠. 이랬을 때 한 해에 40만 원 정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5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3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는데 만기가 되면 중간에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넘기거나 자기 일반 계좌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조금 애매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대충 보이시겠죠? 그래서 총 저는 3,800만 원을 절세 계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에는 600만 원, 300만 원, 이 900만 원은 1순위로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는 연금저축에 900만 원 넣고 ISA에 2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ISA는 3년마다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하고 원금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55세 이전에도 원금이 먼저 튀어나와서 과세가 최대한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혜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 비과세 금액, 이 인출 금액을 가지고 저는 파이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900만 원 연금저축 추가 납입, 그리고 ISA 2천만 원 추가 납입. 근데 여기서 연 100만 원 정도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니까 ISA는 1,9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900만 원. 그래서 총 1,800만 원은 비과세 금액으로 잡혀서 제가 파이어를 하기 전에 돈을 인출을 해도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는 금액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냈던 원금들이잖아요. 아무 혜택을 받지 않은. 그래서 이 금액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금액이 10년만 모으면 2억 8천이거든요. 그럼 2억 8천을 45세 때 보통 퇴직을 한다. 그러면 55세 연금 계시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2억 8천을 한 해 동안 그냥 10분의 1로 나눠 쓴다 하면 연간 한 2,800 정도 그냥 꾸준히 비과세로 아무 세금도 안 내고 이 소득에 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 ISA, IRP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부분은 55세 이후에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받고 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사이에 일을 전혀 안 하진 않으니까 이 금액 플러스 지금처럼 유튜브나 소일거리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저는 연금 계좌, 이 절세 계좌 활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IRP는 제가 왜 최소 한도인 300만 원만 넣냐, 이 대목이 나오는 건데요. 우선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죠. 연금저축 600이었고 IRP는 900인데 합쳐서 900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300을 받기 위해서 IRP를 300을 넣은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투자상품 제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주식형을 100% 살 수 있거든요. 근데 IRP는 주식형을 70%만 매수를 할 수 있고 이후 30%는 안전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공격적으로 주식형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 불리고 싶은데 30%가 안전형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출금에 대해서도 좀 IRP가 훨씬 까다로워요. IRP는 원칙적으로 해지를 해야 자기가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사유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금 받을 때 5년 보유 기간 그런 거
거가 있는데 여기서 걸리게 돼서 좀 까다롭게 됩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그냥 16.5% 기타 소득세만 내면 어떤 사유가 없어도 인출이 가능해요. 해지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서 저는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IRP는 수수료가 0.2에서 0.5%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설 조건은 연금저축은 연령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데요. 소득도 없어도 돼요. 근데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유 제한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증권사당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IRP는 금융기관당 한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개 이상 계좌를 갖고 있으려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연금저축이랑 IRP랑 크게는 비슷한데 이런 짜잘짜잘한 좀 디테일이 좀 달라서 연금저축을 선호를 해요. 그리고 연금저축 초과 납입금액 인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바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초과 납입한 금액, 아까 말한 900만원 플러스 ISA의 일부 금액이겠죠. 이 금액을 인출했을 때는 이 돈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으로 금년도분, 내가 올해 넣고 올해 빼는 거는 언제든지 인출되고 한도가 차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8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중간에 100만 원을 뺐다. 그러면 한도가 1,700으로 낮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ISA는 중간에 빼면 한도가 빠집니다. 2,000만 원에서. 그래서 이 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내가 올해 1월에 연금저축 900만 원 넣으려고 했는데 10월에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 900만 원을 그냥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전의 분입니다. 연금저축 돈 들어간 금액은 과세든 비과세든 일단 다음 해가 되면 다 과세로 잡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연금저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그래서 금융기관은 내가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이게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전체를 일단 과세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과세를 안 받은 부분은 여기 자기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좀 풀어줘야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돈으로 바뀝니다. 이 절차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을 해서 정부24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영업점을 방문을 하면 이 부분은 내가 이 계좌에 이 부분은 과세고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면 아 확인했습니다 하고 비과세 부분은 이 증권사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언제든지 풀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투자를 쓰고 있는데 한국투자는 영업장 방문을 해야 되고 다른 증권사는 전화로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24에 들어가서 이 증명서를 받아봤는데 뭐 1, 2분이면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별로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종합적으로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권사에 보여주면 이 부분만 제외하고 비과세 금액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직전의 비과세 금액은요 다음에 7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최종적으로 이 고지서에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게 6월 말인 것 같아요. 증권사에 전화해 보니까. 그래서 직전에 얼마 받았다 라고 이렇게 최종 확정 짓는 절차가 상반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투자의 경우에는 7월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분은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연금계좌 그리고 절세계좌 ISA 활용하는 방법을 올려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금저축 계좌를 2개 정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또 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의견 나눠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